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는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뉴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장제원 의원이 총선 불출마, 뭐 어제부터 이미 예고돼 있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불출마 선언을 했고 김기현 대표는 일정을 취소하고 잠행 중. 그렇습니다. 지금의 상황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자, 한때는 윤의 남자라는 이제 별칭으로까지 불렸던 정권의 핵심 실세로 분류됐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친윤계 핵심 인사 중에서는 첫 번째 불출마고요. 어젯밤 늦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아버지 산소를 방문한 사진을 올리면서 의미심장한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려 한다라는 대목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불출마를 암시하는 걸 아니냐라고 해서 어젯밤에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난리가 났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비장합니다. 어제 SNS의 글도 그렇고 오늘 기자회견에서의 표정이나 목소리 그리고 그 내용도 굉장히 비장합니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다라는 얘기가 그 예전에 이제 일본 전국 시대의 장수들 사무라이들 보면 이제 옥쇠라고 해가지고 옥처럼 부서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거를 연상시키는 그만큼 이제 비장한 어떤 태도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혁신위원회가 계속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압박할 때 강력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도 소개를 해드렸던 소위 말하는 버스 92대 동원 이 지역구 행사를 통해서 이제 새 과시, 화력 과시에 나서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불출마로 이제 귀결이 됐고요. 지난 6월에만 하더라도 인터뷰에서 아주 단호하게 이거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하고 인터뷰를 할 때 어느 누구에게도 불출마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 그러면서 불출마설에 대해서 그런 생각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이게 불과 6개월 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또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설들이 있습니까? 뭐 물론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공간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얘기는 소위 말하는 이제 검찰의 캐비닛 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왜냐하면 이제 얼마 전에 뭐 이제 주간지 같은 데에서는 일요신문 그렇습니다. 예, 거기 이제 동서대학교 그러니까 뭐 장제원 의원의 이제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 재단인데. 관련된 뭐 비리 의혹들이 이제 보도가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정치자금 쪼개기 후원 의혹을 중심으로 보도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과연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들인데요. 뭐 정확한 내용은 지금은 이제 장제원 의원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그 떡볶이 먹방 때 그 돼지국밥집으로 대통령이 불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장제원 의원 그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부산시장 출마설, 총리 기용설,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간다는 설, 뭐 이런 설들이 그 다음 행보에 대한 예측들과 관련된 설들이 많던데 김민하 평론가님. 장제원 의원이 그냥 백의종군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까? 본인 주장 뭐 당분간 쉰다고 했으니까 네. 당장 뭐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예를 들면 지금 뭐 선대위원장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당장 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건 아마 안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 나머지는 이제 선거 지나야 아무래도 윤곽이 나올 만한 자리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는 정치의 세계에서는 오늘 다 뭐 예상되는 얘기도 내일 되면 다 뭐 틀린 얘기 되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겠죠. 뭐 부산시장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뭘 할지는 아마 장제원 의원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런 비장한 결심의 어떤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여러모로 좀 의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요한 혁신이가 우리 국민의힘이 혁신이 필요합니다라고 막 얘기할 때는 싫습니다. 이러다가 인요한 혁신이가 혁신 다 끝나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빈손으로 돌아가고 나니까 이제는 좀 희생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뭐냐. 그러면 혁신이가 뭘 하자고 할 때는 왜 안 했냐. 국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장제원 의원의 이 주장은 언론에 대고 하는 주장은 이런 거예요. 떠밀리듯이 하는 그러한 네. 불출마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한 것이다라는 건데 그게 어떤 거죠? 멋의 문제인가요? 스타일의 문제인가요? 그게 스타일 구길 수는 없다 뭐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당의 입장에서 혁신이 필요할 때는 왜 이것을 동의하지 않다가 그 혁신이 아니게 된 맥락에서는 왜 희생을 하느냐. 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윤심,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교감이나 이런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문제. 그다음에 당내 상황, 좀 이따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김기현 대표의 지금 처지 이런 것과 연동해서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여서 결국 정치적 계산이 같이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힘을 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왜 이렇게 참 좌충우돌하면서 윤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소동을 왜 빚었는가 이런 의문도 들고 참 우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잠시 멈춘다라는 것이지 정치를 그만둔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아니, 물론이죠. 네. 예.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네. 김기현 대표 그리고 기타 윤핵관의 네. 거취 여기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오늘 뉴스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희생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장제원 의원은 이제 촉발점이 되는 거고 그 뒤에 이제 다른 윤핵관들이나 김기현 지도부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궁금증인데요. 일단 주목을 먼저 받는 거는 그렇지 않아도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었던 김기현 대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제 지난 3월 8일 전당대회 때 이른바 김장연대의 이제 일원으로 당권을 잡았기 때문이고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국면에서 뭔가 좀 제대로 된 혁신도 이뤄내지 못했다. 이런 책임론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총선까지 파급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결단의 시점을 미뤄왔다라는 게 김기현 지도부 주변에서 나왔었던 얘기인데 더 이상은 좀 피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김 대표도 원래 오늘 오후에 하기로 했었던 그 연탄 나눔 봉사활동이 있는데요. 이 봉사활동 일정을 취소하고 지금 잠행을 하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이제 지도부들만 봉사활동에 참석을 했고 김기현 대표는 장고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투데이라는 매체에서 단독 보도를 한 내용을 보니까 김 대표가 이르면 내일 대표직 사퇴를 선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에 국빈 방문을 하기 위해서 출국하기 직전에 이른바 김장연대 두 의원들한테 용기 있는 희생을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 이제 장제원 의원은 총선 불출마, 김기현 대표는 대표직 내려놓아라. 라는 취지로 해석된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고요.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당분간은 윤재욱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하게 되는데 비대위를 세우기도 좀 애매한 기간이라 네. 윤 원내대표 체제로 총선을 아예 이제 치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도 이투데이는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 대표가 내려놓을 게 대표직일지 아니면 울산 자기 선거구일지 아직 뭐 단언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지금 이제 원래 이제 김기현 대표 측 생각은 그리고 지금 이제 당내 주류들의 생각은 오늘 오전까지도 계속 이제 그 얘기 하던데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도 상당한 어쨌든 희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이제 혹시 뭐 험지 출마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보도의 어떤 결이나 이런 걸 보면은 험지 출마라는 것도 소위 험지라는 건 수도권이잖아요. 근데 어떤 언론에 그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수도권보다는 울산 내 험지 출마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언론도 있는데 울산 내도 물론 험지가 있죠. 울산 북구. 그렇죠. 뭐 이런 데. 북구라든지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동구일 수도 있고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동구는 험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죠. 네, 과거의 사례까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네. 때는 뭐 그 우리가 확대를 해보자면,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따져서 어디가 험지냐 뭐 이런 논쟁도 해야 될 정도인데, 근데 어쨌든지간에 이제 여러모로 험지 출마나 이런 건 가능성이 낮은 것 같고 어쨌든 불출마냐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이제 김기현 대표, 그러니까 울산의 어떤 시각이든지 아니면 영남 지역을 기반에 두고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좀 지역의 시각이든지 여기에 갇혀서 생각할 때 그런 거고 지금 난리가 난 거는 수도권이거든요. 특히 수도권 그렇죠.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대로는 선거를 못 치른다. 그 핵심 뭐냐면 김기현 대표 체제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불출마가 아니고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를 하거나 말거나 이거는 지금 선거 전망에 큰 영향이 없는 것이고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으면 지도 체제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뭔가 새로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일신하는 모습으로 선거 치르지 않으면은 지금 승기를 잡기가 어렵다. 뭐 승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분위기 전환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분위기여서 사퇴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지금 전화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퇴에 가까운 고민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언론의 해석이 좀 커질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어쨌든
만 하루를 지금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태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큰 거여서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거죠. 뭐 사실은 이제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뉴스 신세계까지를 합쳐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네. 분위기가 굉장히 급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서병수 의원이라든지 국민의힘 당 내에 이제 중진 의원들이 김기현 지도부에 대해서 변화를 촉구를 했다가 오히려 초선 의원들한테서 이제 격한 어떤 반박을 당하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나경원 의원을 상대로 했었던 소위 초선 연판장까지도 이제 이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격한 분위기였는데 하루 만에 지금 당 내의 비판 목소리, 김기현 대표의 사실상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 힘을 받는 분위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판을 뒤엎으면 대안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상 김기현 지도부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김태흠 충남지사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이 혁신하고 국민께 신뢰를 되찾는 길은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무한 책임을 지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 김기현 대표는 뭘 그렇게 욕심을 내느냐 이제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도 대표님을 향한 여러 요구는 대표님이 이 시점에서 당 대표라는 사실 하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연쇄적인 움직임들이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당외 이 위원장들의 어떤 고뇌와 걱정까지 더해지면 당 내에서 이제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가 한마디만 첨언을 하면 네, 김민하 평론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이 김기현 대표 그리고 장제원 의원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친윤 초선 일부 이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김기현 대표 희생하고 불출마로 장제원 의원 불출마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친윤 초선들이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 사퇴 얘기하는 사람들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고 사실은 이 사람들 지역구 관리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불이익 줘야 된다. 배현진 의원이 주장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가면 수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네. 생각에는 네. 어제 기류가 그랬으니까 그렇죠. 네. 오늘 아침에 보수 언론들의 논조 쭉 보면은 이거 잘했다고 평가하는 보수 언론 하나도 없습니다. 잘했다가 아니라 이거 한심하다는 분위기예요. 다 이런 식의 대응이라는 거는. 김기현 체제 옹호 발언은 전부 다 잘못된 거다. 그렇죠. 보수 언론에서도 하나도 이거 잘했다고 하는 언론 없고 오히려 이런 모습 때문에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총선에 다 진다. 수도권은 망한다. 대놓고 이렇게 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에 대한 어떤 이 신뢰라든가 사퇴 불가피론 이런 것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여론이라는 게 이 신문만 봐도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양당이 이렇게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혼란이 좀 계속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위 제3지대 관련해 가지고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새해에는 새 기대에 부응하는 모종의 네.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신당 창당을 더 강력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부도 만만치 않네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였는데 조금씩 시점까지 이제 구체화시키는 양상입니다. 어제 MBN 뉴스 7하고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창당 시점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다. 뭐 이러면서도 새해에 새로운 기대를 국민께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점까지도 조금씩 이제 구체화가 된다. 그리고 실무적인 작업에 대해서는 본인이 또 이제 실무자들한테 지시를 해놨다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체화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요. 다만 민주당 내의 어떤 반발도 거기에 맞춰서 함께 높아지는 어떤 분위기입니다. 이 전 대표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권에서도 신정훈 전남 도당위원장이 당장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행보에 도민과 당원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국회의원으로 시작해서 전남도지사와 국무총리, 대통령 후보 경선까지 했던 사람인데 전라남 도민들은 탈당자와 손잡고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행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직접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이제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 어제도 변질 정치인을 뜻하는 이제 사쿠라라는 용어를 동원했었는데 오늘 한 번 더 썼습니다.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경선 불복 사쿠라 신당이라고 본인이 비판했던 이유는 지금 이제 검찰 독재 종식을 위해서 야권이 단결을 해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정체성을 경시한 정치적 오판에 대한 뼈저린 본인의 체험 때문이다. 그러니까 본인도 예전에 탈당해봐서 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이 선거 준비에 절박한 당과 동지들의 에너지를 뺏고 선거를 방해한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의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를 엮어서 소위 삼총리 연대설 거론하는 시각이 있었지만 정세균 전 총리는 그런 거 없다라고 딱 잘라서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낙연, 금태섭 전부 다 손절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랑 본인을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당내에서 윤핵관들한테 계속 두드려 맞으면서 누적된 게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뭘 당했다는 건지 이제 구체적이지 않다. 창당 명분 없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인 셈이죠. 그리고 이제 뭐 정 전 총리 말씀 아까 해주셨는데 김부겸 전 총리 쪽도 이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네. 최근에 이제 뭐 연대론이라든지 뭐 신당 창당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다녔던 과거 보좌진들이 있는데 네.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그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을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혼냈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네. 그만큼 이제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나 이제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이제 영혼이라고도 이제 자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분위기 자체가 이제 불쾌하다. 뭐 이렇게도 보일 수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모이는 에너지라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 거기에 당 내에서는 상당히 좀 물음표가 찍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 권력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음 주제로 바로 그렇습니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위 유호정, 조성주 뭐 세 번째 권력 그 새로운 선택과 창당을 하겠다. 1월 17일인가요? 그 초대장을 정의당에 보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예의를 지켜달라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네. 일단 유호정 의원이나 조성주 위원장이 둘 다 아직 탈당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탈당계를 내고 나서 초청장을 보내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떠날 때 떠나더라도 이렇게 너무 정의당을 무시하시는 거는 이제 곤란하다. 16일까지 탈당계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유호정 의원은 뭐 여러 군데 인터뷰에 출격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1월 중에 이제 당원 총투표를 통해서 선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결정할 테니까 그 전까지는 당원분들을 설득하겠다. 계속 그러니까 당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를 한 겁니다. 지금 제3지대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소위 뭐 평론가님. 제3지대는 각자 하고 싶은 얘기 하면서 뭐 서로 이제 뉴스 지분만 챙기는 듯한 모습인 것 같고요. 네.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유호정 의원이 어쨌든 신당 창당 선언을 17일 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월 17일 날. 그렇죠. 의원직을 그만두게 되는 문제 때문에 지금 탈당을 못 한다라고 하면은 16일 이후에 지금 이 뭡니까? 이 세 번째 권력과 새로운 선택 관련 활동을 중단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의당 내에서 나는 설득하는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고 정리를 하고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이제 1월까지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양쪽을 다 갖고 가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욕심부리면 좋은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2월 17일 날 창당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임경빈, 김민아 두 분과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